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소득과 관련하여 임금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임금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죠. 생산자들이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책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책정하고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설정하여 이윤을 얻음으로써 부유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노동조합의 압력이나 법으로 고용주들을 강요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금을 법이나 노동조합의 압력에 의해 인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난 34강에서 가격은 보기에는 생산자가 정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요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산자가 마음대로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은 어떤가요? 정말로 고용주가 마음대로 낮게 책정할 수 있을까요? 고용주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자재를 구입하고 소비자에게 생산물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는 소비자들이 최종 생산물에 지불할 가격 이하로 생산요소 가격을 지불해야만 이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그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면 그는 손실을 볼 것입니다. 그가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 비용을 충당할 수준까지 임금, 노동자들의 수, 그리고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고용주가 아니라 소비자죠. 어떠한 기업도 소비자들로부터 거두어 들일 수 없는 비용을 계속하여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기업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임금을 포함한 생산요소 가격을 소비자들이 최종 생산물에 지불할 가격 이하로 가능한 한 낮게 지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경쟁적이라면 이윤이 보일 경우 경쟁자들은 노동을 포함한 각 생산 요소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될 수 있으면 낮게 임금을 지불하려는 고용주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죠.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는 자신에게 제공된 임금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노동자의 노동 서비스를 구하기 위해 경영하는 고용주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고용주가 하나일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죠. 간섭받지 않는 사회, 즉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고용주들은 하나가 아니라 대다수이며 그들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노동자들을 고용하려고 서로 경쟁합니다. 고용주가 하나라면 노동자는 고용주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많아지게 되면 노동자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노동자는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결코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죠.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위하여 일할지를 결정할 자유를 갖게 됩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급료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고용주는 능력이 있고 생산성이 높은 종업원이 자기를 위해 일을 해야 계속 이윤을 얻게 됩니다. 만약 낮은 임금을 주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제공하여 종업원을 착취한다면 그는 다른 고용주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능력 있고 생산성이 높은 종업원을 잃어버림으로써 이윤을 상실하고 최악의 경우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있는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고용주가 종업원을 착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후생을 염려한다면 먼저 임금의 원천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성에 달려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는 생산 요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받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이 점은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노동자의 생산성은 노동자의 생산을 돕는 자본재에 달려 있습니다. 자본재의 구입은 그 자본재에 대한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윤성에 의해 결정되죠. 그리고 자본재 투자의 적정함은 자유로운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라 시장의 간섭을 받아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고용주를 선택할 수 없는 반시장경제 체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목적하에 고용안전법을 제정하면 그 의도와는 달리 실업률이 증가하고 장기화되어 오히려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고용보호가 강할수록 고용주는 해고 비용이 두려워 채용을 기피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와 노동 인력에 새로 진입할 젊은이들은 특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노조는 자신들이 조합원을 보호하는 것이지 전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경쟁이 있는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이 권익을 보호하는데 큰 공헌을 했음은 사실입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들이 부족했던 시절엔 노동조합은 정당성을 지녔고 노동자들이 권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현재 노동자들이 권익을 위해 노동조합이 수행했던 기능들이 이미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동조합이 전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자 모두가 자신이 노동력에 걸맞는 진정한 시장 가치를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파괴적인 노동쟁의에 의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노동력의 실제 시장 가치보다 높게 정해지도록 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사는 적대 관계가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한 기업의 고용주와 노동자들은 서로가 반목하는 대상이 아니라 한 팀입니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현대자동차 기업에 대한 수요이면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기업의 이윤과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종업원,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한 배를 탄 사람들로서 대립이 아닌 서로 협동할 때 모두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노사관계는 기업에 해를 끼치고 자신들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